여러분 지수함수 문제 풀 건데 복습 다 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 돼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문제 풀 거예요. 추가 설명 없이. 284번부터 풀게요. 자, 함수 fx가 a의 x제곱이다. 항상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f에 마이너스 m을 넣어라. 그랬으니까 이제 a에 마이너스 m을 넣는 거죠. 이게 이제 좌변이고, 우변은 f에 m을 넣어라. 그 다음에 걔의 역수.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게 맞죠. 니은. 자, f에 3m을 넣어라. 그럼 a에 3m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m을 넣고 이제 세제곱을 해라.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같죠. 디귿. 자, 이건 내가 이제 개념에 써놨던 이제 식이죠. a의 mn제곱과 a의 m제곱. 아, 여기는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로 돼 있네요. 이 보기는. 자, 이 더하기가 아니고 이제 곱하기로 나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여기가 이제 곱하기가 돼야 되죠. 정답이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289번. fx가 a x제곱에 대해서 자 2를 넣었더니 9분의 1이 나왔답니다. 그럼 일단 a 제곱이 9분의 1이 나왔다. 그럼 얘가 9분의 1을 우리가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 그래서 a가 지금 3분의 1인 상황이죠. 자,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이제 a를 채우면 fx가 3분의 1의 x제곱인데 자, 기억 보기 마이너스 4를 넣어달래요. 자, 그러면 이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가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의 4제곱은 81이죠. 16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 자, 그래프는 점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냐 이런 거죠. 얘가 3 나오죠. 니은은 맞네요. 자, 디귿. 자,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자, 이게 평행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아주 기본 형태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 x축에 점점 붙어 가겠죠. 자, x축이 맞죠, 점근선이. 자, 리을.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아니죠? 방금 그래프 그려보니까 감소함수죠.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는 감소함수. 정답이 4번에 있네요. 여러분 혹시 누적 복습하다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배운 거 복습하다가 혹시 개념에서 모르는 거 있었나요? 근데 혹시? 자, 없으면 계속 풀게요, 그러면. 자, 함수 y는 4의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그래프랑 겹쳤대요. 같아졌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m과 n의 값을 찾아달래요. 그럼 얘를 16의 x제곱 이렇게 고쳐볼게요. 16의 x제곱. 자, 그리고 얘를 x축으로 n만큼 했으니까 x-m, y축으로 n만큼이니까 여기 더하기 n 이렇게 붙겠죠. 그러니까 y 대신에 이제 y-n을 넣었기 때문에 n이 넘어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랬더니 요 놈이
y는 16 곱하기 자, 이 4의 2x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16의 x제곱으로 고치고 더하기 16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16에 x 더하기 1제곱 되죠. 이 지수끼리 더해서 더하기 16 그럼 m은 마이너스 1이고 n은 16이 됐다는 얘기네요. 둘이 더하니까 15가 되네요. 자, 299번. 자, fx가 ax제곱일 때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자, 힌트가 이제 b를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c를 넣었을 때 6이 나온다는 게 힌트죠. 0 넣으면 1 나오는 건 언제나 그러니까 정점인 거고. 그래서 b를 먼저 넣어볼게요. 그럼 a에 b를 넣었더니 2가 나왔다. 그럼 a에 c를 넣었더니 6이 나왔다.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근데 구하라고 한 것은 이제 a에다가 2분의 b-c를 이제 구해라 이런 거죠. 그럼 일단 이제 b-c가 되려면 둘이 빠지려면 이제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이 두 놈을 나누면 지수끼리 빼지죠. 그래서 a에 b 빼기 c가 자, 2에서 6을 나눈 거니까 3분의 1이 되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지수의 분모에 2가 생기려면 양변에 이제 루트를 취하는 거죠. 2분의 1 제곱을 했다고 볼까요? 2분의 1 제곱을. 그러면 얘가 이제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고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이 2번에 있죠. 305번. 세수 요놈의 대수 관계를 한번 찾아주세요. 이랬어요. 어, 자, 지수함수의 대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으려면 밑이 같으면 되거든요. 물론 밑이 다를 때도 나오긴 하지만 밑이 다를 때도 그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좀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을 같게 만듭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1보다 크게 잡는 경우가 이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경우예요. 그 이유가 이제 1보다 커야 여러분은 이제 지수함수를 배웠으니까 이게 1보다 커야 밑이 1보다 커야 증가함수가 나오고 그래야 지수가 큰 게 그 결과값이 크게 나오죠. 지수가 이제 정의역이니까 더 큰 값을 넣었을 때가 y값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1보다 크게 잡아서 지수 갖고 크기 비교를 하겠다는 거고 밑을 1보다 작게 잡으면 이게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죠. 작은 거보다 큰 거 넣었을 때가 값이 더 작아지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딱 보니까 밑을 2로 다 통일시킬 수 있게 생겨 먹었죠, 애들이. 그래서 이제 2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a는 2에 자 여기 이제 껍데기가 이제 2짜리 생략돼 있는 거죠. 그럼 얘가 2분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b는 0.5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자, 2가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럼 2에 3분의 1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만나서 그럼 c는 지금 이 4의 3분의 1제곱인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그럼 지수가 가장 큰 게 A고 가장 작은 게 B죠. B, C, A 순서 정답이 이제 3번에 있네요.
자, 309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함수에서 이 최대값이 1일 때 k의 값을 찾아봐라. 자, 밑이 지금 1보다 크죠? 최대치에서 찾을 때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1보다 큰 건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되고, 증가함수면 최대값을 가질 때가 이제 큰 값을 넣을수록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2에다가 1 더하기 1제곱 더하기 k. 자, 요 값이 최대값인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4 더하기 k가 1이니까 k가 마이너스 3이네요. 정말 1번. 자, 그 다음에 313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일 때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자, 밑은 2니까 이제 증가함수니까 이 지수가 클수록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지수를 얘를 이제 뭐 어이구, 지수를 fx라고 놓고, 이 fx를 정리를 해보니까 얘가 x-2의 제곱 빼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2,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예요. 근데 가운데 지금 2가 있잖아요. 꼭지점이. 그럼 2랑 더 멀리 떨어진 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3은 더 가까이에 있죠. 얘는 세 칸 차이 나고 얘는 한 칸 차이 나니까. 그럼 최대값을 가질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제일 값이 크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6이 나오죠. 그러면 최대값은 2의 6제곱이 되는 거죠. 이 지수가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6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지수의 제일 큰 값 6이 대입될 수 있다. 얘가 2의 6제곱은 64죠. 얘가 이제 B인 거죠. B. 얘가 A인 거고. 둘이 더하면 63. 정답이 4번에 있네요. 자, 317번. 자, 정렬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지금 주어진 함수가 보니까 2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꼴이죠. 자, 그럼 우리 치환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다. 근데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범위를 적으라고 했죠. 범위 적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바꿔보면 저 y는 t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의 x제곱에다가 2가 곱해져 있는 거죠. 2의 1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더하기 3. 얘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얘는 자, t-1의 제곱 더하기 2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꼭지점이 1,29. 그런데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예요. 마이너스 1부터 2. 그러면 이제 가장 클 때가 이제 이 상황일 때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6이 되네요. 6.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6을 가질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이제 이렇게 풀면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가 가능한 범위를 따로 찾아 놓는 게 더 좋아요. 애초에 하기 전에. 지금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2의 x제곱은 2의 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요 사이에 있다는 뜻이고, 얘는 2분의 1부터 t가 4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렸다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2분의 1부터 못 받았네. 2분의 1부터 4까지를 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1부터 2까지 2분의 1부터 4까지를 봐야 된다. 2분의 1이 더 가깝고 4가 더 멀리 있죠. t가 4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 그래서 일단 4를 넣게 되면 11이 되네요. 11. 그리고 최소값은 여기 1을 넣었을 때죠. 요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2라는 값을 갖게 되죠. 다시 그러면 자 t가 4일 때 최대값 11을 갖고요. t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가져요. 근데 이제 x가 어디일 때 최대값, 자 x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t가 4일 때는 자, 2의 x제곱이 4란 얘기죠. 2의 x제곱이 4가 됐다는 거니까 x는 2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t가 1일 때는 x가 0이라는 거죠. 2의 x제곱이 0이 나왔다는 거니까 2의 x제곱이 1이 나왔다는 거니까 x는 0이죠. 그래서 최대값 2은 x가 2일 때 최대값 11을 갖는 거고 x가 0일 때 최소값 2를 갖게 되죠. 그래서 a, b, c는 더하고 d는 빼라. 얘를 쭉 더하면 13이고 2를 뺐으니까 이제 11. 정답이 1번에 있네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 범위를 적을 때, 이 범위를 적을 때 그냥 양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이렇게 정의역이 딱 정해져 있을 때는 애초에 우리가 이 범위를 적을 때 그걸 이용해서 적읍시다. 제가 2분의 1부터 4까지다. 이제 이렇게 적는 연습을 이제 앞으로 합시다. 자, 320번. 자, 320번.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얘를 t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9x제곱 9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요 놈을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대입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t의 범위도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죠.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서 y는 6t 빼기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얘 최대값을 찾아달랍니다. 자, 얘의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죠. t에 가는 식이니까 꼭지점의 t좌표라고 할까요?
얘는 내가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얘가 t제곱 마이너스 6t 블라블라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t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묶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꼭지점 x좌표만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축의 방정식 기억나나요 혹시 여러분? 당연히 안 나겠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거든요.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b가 6이니까 3이 나오죠. 모르는 사람도 이거 적어 놓으세요. 축의 방정식.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까 우리가 t의 범위를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3의 왼쪽에 2가 있을 거고 얘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최대값은 여기가 되죠. 3 넣었을 때가 되죠. 자, 그래서 자 t에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더하기 2 여기다 3을 넣은 거예요. 그럼 얘가 11이 되네요. 최대값이 11이다. 자, 324번. 자, 방정식 얘기의 모든 실근의 합을 찾아달라. 자, 우리 8의 x제곱은 2의 세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3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머지 얘는 이제 이항시킵니다. 2의 x제곱 빼기 4. 이제 밑이 같아졌죠. 밑이 둘 다 2니까 이제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겠네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자, 얘가 되는 그런 x를 찾으라고 했는데 모든 실근의 합을 찾으래요. 실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면 정답이 3번이죠 그냥. 물론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와 1로 뭐 되죠.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4 이렇게 나오는데 빠르게 풀 수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얘가 실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적어주는 게 좋아요. 판별식을 구했더니 얘 양수가 나오니까 얘는 실근을 갖겠구나.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는 보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는 거예요. 서술형에서.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없겠죠, 근이. 실근이 없겠죠. 허근만 2개 갖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은 실근이 없으니까 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객관식에서는 답 없음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혹시나 있으면은 이제 판별식을 써봐야 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하죠? 자, 328번. 자, 방정식 요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찾아달라. 또 마찬가지로 보니까 얘가 이제 4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꼴이죠. 그래서 4의 x제곱을 여기서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따로 x의 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양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자, 4의 x제곱은 t가 되고, 그 다음에 4의 2-x제곱은 t분의 16이죠. 얘가 이렇게 된 거죠. 4의 제곱 나누기 4의 x제곱 이렇게 한 거니까 16 나누기 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t분의 16인 거야. 자, t분의 16. 자, 얘가 10이 됐대요. 자, 양변에 t를 다 곱하세요. t제곱 더하기 16은 10t. 자, 넘기면 t제곱 더하기 10t, 빼기 10t죠.
더하기 16은 0. 얘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돼서 t가 2 또는 8 이렇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고쳐줍니다. 자, t가 4의 x제곱이었죠. 그럼 2 또는 8이 됐다.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나오냐면, 자, 4의 몇 제곱을 했을 때 2가 나오냐 하면 로그 4의 2죠. 자, 4의 몇 제곱을 해 8이 되냐 하면 로그 4의 8이죠. 근데 그 둘 중에서 큰 값을 베타라고 하기로 했어요. 얘가 베타라는 거죠.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라는 거죠. 자, 근데 베타 빼기 알파를 하래요. 베타 빼기 알파. 자,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로그 4의 8 빼기 로그 4의 2가 되고, 그럼 로그 4의 4가 되죠. 로그의 빼기는 진수끼 나누는 거니까 정답이 1이 됩니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우리가 1이라고 하기로 했죠. 4의 몇 제곱을 해야 4가 되니 1제곱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333번. 자,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을 때 그 값을 곱해라 이랬어요. 자, 이렇게 2x제곱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3의 y제곱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에서는 2의 x제곱도 치환을 하고 3의 y제곱도 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치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식부터 차근차근히. 자, 2분의 x 더하기 3y죠. 얘가 11이다. 자, 그 다음 아래 거 2의 제곱을 더 곱한 거니까 4x. 얘는 또 3을 나눈 거니까 3분의 y.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죠. 얘가 15가 됐어요. 자, 이제 열림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에다가 8을 곱해 볼게요. 이제 가감법을 쓰기 위함이죠. 8을 곱하면 x의 개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감법을 쓸 수 있죠. 가감법. 빼면 24 더하기 3분의 1의 y. 이 값이 73이 되겠네요. 자, 일단 3을 좀 곱해볼게요. 3. 양변에 3을 곱하면 72 더하기 1 y. 3 곱하면 219 이렇게 되죠. 그럼 y는 73분의 219 이렇게 되면서 얘가 그냥 3이 되죠. 아니면 여기 이거 3을 계산을 안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73 곱하기 3 이렇게. 내가 73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y는 3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y가 이제 3의 y제곱이었죠. 그러니까 3의 y제곱이었기 때문에 이제 y가 1이 되네요. 자, 그럼 라지 y가 지금 3이니까 우리 아래식에다가 대입할게요. 아래식에다가 4x 빼기 1 이게 15가 되고 4x는 16이니까 x가 4가 되고 라지 x는 2의 x제곱이었죠. 2의 x제곱이 4니까 x가 2가 되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정답이 5번에 있네요.
자, 335번. 자,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찾아라. 자, 좌변을 보니까 x에 x 더하기 8제곱, 자, x에 2x제곱 이렇게 됐죠. 자, 지금 밑이 같아졌기 때문에 어, 지수끼리 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x 더하기 8이랑 2의 x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중요한 게 지금 이 밑인데 밑이 같았잖아요. 근데 이 밑이 1이라면 지수에 뭐가 오든지 상관없이 좌변 우변이 둘 다 1이죠. 그래서 요거를 빼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는 8 이렇게 나오죠. 둘이 합쳐서 정답이 4번이 나옵니다. 자, 338번. 자, 얘도 3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꼴이죠.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는 문제겠다. 우리가 t제곱 마이너스 3t는 a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요식이 근데 요식이 우리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 t 값에 아까 범위가 생겼었죠. 아까 이 범위가 생겼기 때문에 얘는 단순한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생겨야 돼요. t값이 음수가 나오면 근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요식에서는 t값이 음수인 근을 갖게 되면 그건 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t는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은 뭐 잘못된 값이다 이렇게 해서 날려버린단 말이죠.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느냐? 우리 이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3t 요 놈을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a를 그리고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y는 t제곱 마이너스 3t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x절편이 지금 0이랑 3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최고차항은 1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굴곡하게 그리시고 자 그럼 y축이 여기 있겠죠? 0,0을 지나니까 좀 얘가 y는 a를 여기다 추가로 그릴 건데요. 이제 y는 a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그러니까 a가 양수여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하나는 음수 쪽에서 근이 생기고 하나는 양수 쪽에서 근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근이 한 개인 거예요. t는 음수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놈은 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되죠? 그 음수 쪽에서 두 개를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 근을 두 개를 갖게 됩니다. 자, 0일 때는 어떨까요? 0일 때. 0일 때도 우리 양수여야 되는데 하필 딱 0이죠, 지금 여기가. 0은 근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죠. 0보다 커야 인정받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일단 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a는 0보다는 작아야 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이 꼭지점 있죠, 꼭지점. 이 꼭지점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꼭지점이 딱 되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중근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꼭지점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꼭지점을 찾아야 되겠네요. 꼭지점.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가운데가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죠. 사실은 0과 3의 가운데니까. 그래서 2분의 3을 넣으셔도 돼요. 그냥 2분의 3을 넣으셔도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이 3의 반의 제곱인 4분의 9가 필요하죠. 2분의 3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9. 자, 얘네를 묶죠, 이제. 그러면 이놈이 이제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빼기 4분의 9가 되죠.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돼서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요. 자, 343번.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이랬어요. 자, 밑을 보니까 6분의 1, 뭐 36분의 1 하니까 지수를 밑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럼 6분의 1로 그냥 통일한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우변은 6분의 1의 제곱이니까 2가 이제 지수가 만나서 이렇게 되겠죠. 2랑 3-2x가 곱해지겠죠. 근데 얘는 밑이 1보다 작아요.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지수끼리 비교를 할 때 반드시 부등호를 바꾸라 그랬죠. 이놈을 바꾸라 그랬죠. 오른쪽으로 벌렸던 애를 왼쪽으로 입을 벌리게끔 6-4x x가 넘어가면 6x 1 넘어가면 5 x는 6분의 5보다 크다.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자, 16번 해볼게요. 자, 349번. 자, 부등식 다음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찾아라. 자, 얘도 3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꼴이죠. 3의 x를 t로 치환할 것이고 이 t는 양수다. 자, 그러면 요놈은 지금 얘가 3의 2x 곱하기 3의 1제곱인 거야. 그럼 얘가 t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3t제곱이 된 겁니다. 식이 이렇게 써지겠죠. 얘가 0보다 작다. 자,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9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고 3분의 1과 9 사이가 되고. 자, 그러면 바로 바꿉시다. 3분의 1에다가 t 자리에다가 우리가 3의 x를 넣자. 다시 돌려주자. 9는 우리가 3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리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지수의 순서가 이렇게 되면 되죠. 모든 정수가 0하고 1밖에 없네요. 합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3번.
자, 유형 18번. 자, 얘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꼴이죠. 자, 2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t는 양수다. 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부등식 요놈이 성립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찾아달랍니다. 자, 그러면 식을 좀 바꿔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우리 k를 넘길게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k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k가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제 넘기는 게 좋습니다. 넘겨서 푸는 게 좋아요.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요. 자, 논리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해요. 근데 우변은 상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이제 왼쪽 게 변하는데 왼쪽 게 뭐지? 2차 함수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t제곱 마이너스 4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k보다 크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k보다 사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크거나 같으면 됨. 최소값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 논리로 갈 건데 문제는 이제 t에도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t제곱 마이너스 4t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x절편이 0하고 4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 0이고 4예요. y축이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근데 이 t의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부분만 사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만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무시를 해라 이런 거예요. 왼쪽은. 나이키 모양으로 생긴 요런 형태에서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최소값은 자 0과 4 사이에 가운데 있는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2를 넣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여기 2를 넣게 되면 그럼 이 최소값인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면서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k의 최소값은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 논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형 19번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의 실생활 문제 또 나왔네요. 자,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마리로 증식된다고 한다. 처음에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4시간 후에 4050마리가 됐다.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6,450마리가 되는 것은 처음으로 몇 시간 후냐 이런 거네요. 자, 지금 한 마리가 X시간이 지나면
A X마리가 된대요. 그럼 4시간 후에는 4시간 후에 한 마리가 4시간 후에 A의 4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50마리였기 때문에 한 마리가 모두 A의 4제곱만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50마리가 4시간 후에는 그 50배겠죠. 50배. 50배. 그랬는데 이게 4050이었다는 뜻입니다. 50을 나눠볼까요? 50을 나누시면 81이 되죠. A 4제곱은 81이 돼서 A가 3이 되네요. 그리고 뭐 A가 뭐 풀마 3이 될 수 있지만 A가 양수라 그랬죠. 자, 그래서 A는 3이에요. 그러면 50마리였던 애가 요렇게 되는 거는 처음으로부터 몇 시간 후이에요. 자, 그럼 50마리가 T시간이라고 할게요. T시간 후에 어떻게 되냐면 50 곱하기 3의 T제곱 되겠죠. 요 지수 자리에는 요 시간이 오는 거니까 우리 A는 우리가 3이라고 구해놨죠. 자, 그럼 요 값이 36,450일 때 T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36,450을 50으로 나누면 3의 T제곱이 729일 때네요. 그럼 얘가 9 곱하기 81이죠. 그러니까 3의 제곱, 3의 4제곱이니까 3의 6제곱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T가 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문제를 다 풀었고요. 360분까지 이제 내일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개념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